저희가 보통 지금까지 선생님이 제자를 폭행하거나 혹은 뭐 성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이런 얘기들은 전해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얘기는 조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교생을 공포로 몰아간 아이입니다. 자,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익산의 한 초등학교가 갑자기 시끄러워진 거는 한 5학년 학생이 전학을 오면서부터인데요. 이 학생은 이전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 전학을 왔는데 학교에 오자마자 선생님께 대든 겁니다. 선생이라서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욕도 했고요. 선생님에게 소리도 질렀습니다. 이후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이 아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무단 조퇴를 해버렸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며칠에 걸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첫 등교 후에 두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첫날. 네, 첫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 사고를 쳐가지고 강제 전학을 왔어요. 와서 등교 첫날 2시간 만에 선생님한테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무슨 XX야 하면서 욕설을 날리고. 자, 그런데 거기서 스톱한 게 아니라 더 심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 등교를 하고 5일 후입니다. 5월 30일인데요. 5월 30일에 자신의 같은 반 학생한테 날라차기를 했다고 하고요. 날라차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시 욕설을 하면서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해요. 또 그리고 또 수업 시간 내내 교사한테 급식실에 흉기를 가져와 해야겠다라고 욕도 하고. 흉기요? 그렇죠. 손가락 욕을 또 합니다. 그 중간 손가락을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이 학생이 수업 중에 자신의 태블릿 PC를 크게 틀어가지고 수업 방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한테도 다시 욕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수업방해, 교장 선생님한테 욕설, 그리고 무슨 뭐 손가락 욕. 소장님, 그러면 자기 같은 반 친구들한테는 뭐 온전하게 대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행동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이스한 행동을 할 리가 없죠. 뭐 아이들한테 뭐 욕도 하고 뭐 날라치기 이런 것도 하고 또 선생님을 보호하겠다 그러고 아이들이 막 영상을 찍으니까 가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또 전학 가기 더더라도 돌아가지고 복수할 거야 라고까지 뭐 협박하고, 그리고 이제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가 있는데 이 햄스터도 이 아이가 물통에 넣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해요. 교수님, 네. 그 햄스터, 그러니까 반에서 같이 이렇게 돌보면서 키웠던 햄스터를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얘기할 때 어려서부터 뭐 이런 전조가 있다 할 때 맨날 하는 게 이런 얘기인데. 네, 일단은 사이코패스는 만 18세가 돼야 이제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성인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가 보이는 것처럼 뭐 끊임없이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품행장애 비슷한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온 것 같고, 이미 그 전에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를 전학을 와가지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제지를 전혀 스스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동물에 대한 잔혹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특성들을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수위의 그 잔혹행위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11살뿐이 안 됐는데 11살짜리 아이가 동물에게 이런 종류의 해코지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뭔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치료적 관리가 개입이 되지 않으면은 차후에 성격적인 문제로 발달할 개연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지금 이게 단순히 전학을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 다녀서 이게 해결안이 될지 의문입니다. 자, 결국 학교가 선생님들이 아이 뭐 몸에 손을 댈 수도 없고, 아이는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막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하니까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도 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죠, 소장님. 네, 경찰이 이제 학생을 제지하니까 이제 이 학생이 심지어 아동 학대로 경찰관을 신고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적대적 반항장애, ADHD 이런 거 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전혀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제재가 되지 않고 학교를 오가면서 이렇게 있는가.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학급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어른들한테 또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발맞춰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른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도 다른 뭐 선생님들 또 다른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다음 날 등교하지 않는 걸로 그 부모하고 그 아이의 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다음 날 또 나왔다면서요, 학교에. 네, 학교 측에서는 이 아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의 학부모랑 협의를 해서 학교를 당분간 나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학교에 나타난 겁니다. 이 아이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동영상 때문이었는데요. 그 전날 소란을 피우는 걸 다른 여학생들이 체증을 한다면서 영상으로 찍어놨었는데 그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를 하러 학교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시 부모님을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의 대응이 참 놀랍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 아이를 보호할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지를 하니까 경찰이 자신을 때린다면서 경찰을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참 뭡니까, 박 변호사님 이거. 예, 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뭐 이런다는 게 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15일 정도 등교 중지를 마치고 본인 돌아오겠다라고 다시 예고가 되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일반적인 초등생이 이렇게 욕을 하거나 뭐 때리거나 또 경찰을 아동학대를 신고하거나 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온다는 날 현장 학습으로 학교에 등교를 안 하게 지금 한 상황이고 강제 전학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른 학생의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강제 전학 여부 심의 결과가 이번 주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 심의 결과 자체는 당사자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이 해당 학생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당장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 학폭위가 열렸다면서요, 소장님. 네, 이제 사건이 교육지원청으로 보고가 되면서 학폭위가 열렸는데 뭐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죠. 뭐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다른 아이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은 이 아이한테 맞거나 이렇게 뭐 밀리거나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그때의 이제 그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얘기해봐라 이렇게 뭐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 학부모님들은 2차 가해다 굉장히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어떻게 지도하고 도와줄 것인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좀 빨리 치료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자, 그리고 뭐가 됐든 선생님,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이 아이한테 봉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 아이들이 그걸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보복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당장 교사가 이 아이를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를 선생님을 지켜주려고 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본인이 너무 무력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 생활 지도 조례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가해 학생에 의해서 지금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생활지도 조례가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도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 아이를 이제 선생님들의 감독 하에 뭐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또 전학을 시킨다?
아니 그럼 그 옮겨갈 학교의 아이들과 선생님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딘가에서 좀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걸 사건화를 안 했는지가 제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SPO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면 사건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친구가 지금 11살 만으로 아마 추정컨대 그러면은 사실 촉법소년으로 사건화를 하면 꼭 형사처벌은 아니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발달장애적 요소가 있으면은 지금 법원에서는 치료 명령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필요하면 약물 치료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공식적인 절차를 집행하지 않은 채 왜 학교가 나서서 이것을 선의적으로만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뭐 처분을 회피를 했던 건지 그게 이제 좀 의문인데요. 이게 지금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뭐 폭행이 있고 동물 학대도 있고 보복 협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건 너무 분리 조치가 지금 너무 필요한데 사실은 부모님도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고 본인은 더더욱 굉장히 좀 애가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어른들 전부 다 그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예. 그래서 아주 영악한 친구 영악하죠.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사법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한시바삐 신고하셔서 사건화를 하시는 게 지금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참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알겠습니다.